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저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비핵화 사기극은 이제 세계 만방의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속는 척하던 미국도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를 소집함으로써 그동안에 김정은 문재인에게 끌려가던 이 비핵화 사기극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상황이 다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7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한반도의 운전대를 자임하더니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김정은과 트럼프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아베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당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 세력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외교를 잘했다, 북한 문제를 잘 다루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같이 문재인과 함께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포럼 제8자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약 100명의 전직 외교관, 주로 대사 그리고 차관급을 지낸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오늘 내어놓은 시국선언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일종의 규탄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1.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총체적 외교 정책의 실패를 통감하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2년 전의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미 동맹에서의 파열음 발생, 한일 관계의 극도의 악화, 이로 인한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의 붕괴 등 불길한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북한 정권에 영합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외교 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데 그 원인에 있다. 이 문장이 이 전체 성명서의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북한 정권에 영합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외교 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우선 이 정권의 본질을 주사파 정권으로 봅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김일성 추종자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제1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주사파 정권 해도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주사파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김일성파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속았기 때문입니다. 민주투사인 줄 알고 찍어주었더니 민주투사가 아니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이더라.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김일성 추종자들이다 하는 상황을 이제는 근거 있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것은 외교 영역에도 주사파적 이념이 투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뭡니까? 김정은 시다발이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정은 따라다니면서 김정은 심부름 열심히 하고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심지어 김정은이가 풍산깨를 보내주면은 그 풍산깨 강아지들까지도 식사 대접을 하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외국에 가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수석 대변인이란 호칭을 얻게 되고 에이전트란 말도 나오는 이런 상황은 바로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란 거죠. 주사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김일성 숭배 사상이 그냥 그대로 외교에 나왔으니까 이 외교는 반의 외교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김정은의 행복을 위한 외교를 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파탄이 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북한 정권에 영합하려는 주사파 정권의 본색이 외교 영역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엄중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은 스탈린주의자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스탈린주의자가 미국 정부의 핵심 세력에 포진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다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외교관들의 성명서입니다. 중국에 대한 사드 추가 배치 불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불가입,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로의 불확대 등 삼불 약속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즉 주사파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뜻이죠. 3.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종북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수차례 우리 방공 식별구역 및 영공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 양측에 모두 진실을 숨기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만 대처하였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양측 모두의 신뢰를 잃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신뢰가 사라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심부름 열심히 했으면 김정은으로부터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외면하고 아베도 외면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김정은이가 핵을 정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김정은에게는 내가 나서가지고 대북 제재 해제해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했는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오도 갈 데 없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행위가 우방국들의 대한민국 지원에 역행하는 행위로 비춰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4. 1000년의 교훈을 망각한 친중 정책을 폐기하라.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청와대와 외교부, 기업인들을 상대로 우리의 주권과 국민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우리 전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만행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일 삼국 협력체제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 김일성파 정권이라서 그런지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형님뻘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과거에 조선이 명나라 대했듯이 한다 이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주사파, 김일성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용공주의자, 종북주의자 어떤 표현을 하게 되든지 개혁투쟁론자 이들의 세계관은 한미일 동맹을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독재를 좋아하고 전체주의를 좋아하고 거짓과 선동을 좋아하니까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쪽으로 가는 거죠. 비슷한 쪽이 어디냐? 포갑, 전체주의, 거짓, 선동의 세계인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월 23일에서 25일간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입장을 새롭게 천명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입지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조속히 철회하라. 둘째, 일본과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라. 넷째, 지역안보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하라. 그런데 이런 요구를 아무리 해도 문재인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유턴하지 않으면 정권을 놓치겠다. 정권을 놓치면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이 아직도 반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바뀔 겁니다. 이들은 정권을 쟁취하고 쟁취한 정권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이 우매하여 그런지 다수 국민이 문재인의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아주 숫자가 적어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준에 맞는 정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과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라는 이 외교관들의 호통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하고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적극 복원하여 한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라.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하라. 아주 대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사실은 무효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는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외교관들의 건의사항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대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시각으로 외교 문제를 처리하라. 문재인 정부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한 추종 외교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적극 복귀하라. 문 정부는 최근 탈북 청년 2명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유엔과 세계의 모든 인권기관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모든 북한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현실적 요구와 충원이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새해에는 대우각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아주 충정이 담긴 전문적인 애국적인 글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이동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명서는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의 이 반역적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때 오늘 외교관들이 발표한 이 성명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외톨이로 만든 대통령 문재인 씨입니다. 감사합니다.